안녕하세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또다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미 나스닥에 상장했고 기업 가치는 한때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상장 직후 또 돈을 빌렸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50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8조 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페이스X는 왜 IPO가 끝난 직후 또 38조 원을 빌렸을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00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5조 원이 넘습니다. 155조 원의 현금을 가진 기업이 왜 다시 38조 원을 빌렸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는 로켓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팔콘 로켓을 쏘아 올리고 스타쉽을 개발하고 화성 이주를 꿈꾸는 기업.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지금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로켓, 위성, 통신망, 데이터 센터, AI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회사차의 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브리지론 상환과 일반적인 기업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용처는 아주 건조합니다. 빚을 갚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자금 조달의 배경을 조금 더 깊게 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AI 확장에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가 왜 38조 원을 빌렸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원전, 그리고 한국 기업의 연결고리를 살펴봤습니다. AI가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GPU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데이터 센터, 변압기,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였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 이야기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단지 무대가 지상에서 우주로 확장됐을 뿐입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은 이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대형 통신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산간 지역이나 바다, 항공기, 군사 지역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타링크의 의미는 훨씬 커집니다.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서 일하고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연결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사옵니다. 로봇이 아무리 정교해도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AI 인프라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상과 우주, 통신망과 전력망, 반도체와 위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바로 이 구조의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8조 원 회사차의 발행은 단순히 빚을 냈다는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월가가 스페이스X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회사채에는 막대한 기관 자금이 몰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거대한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주식 투자자는 미래 성장성에 베팅합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는 훨씬 보수적입니다. 채권 투자자는 이후 회사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훨씬 냉정하게 봅니다. 그런 보수적인 자금마저 스페이스X에 몰렸다는 것은 시장이 스페이스X를 단순한 꿈의 기업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가 앞으로 실제 돈을 벌어들일 인프라 기업이 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인프라는 누구의 손으로 완성될까요? 여기서부터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주 산업은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로켓을 쏘는 기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성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통신 모듈이 들어갑니다. 고주파 RF 부품이 필요합니다.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전력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상국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됩니다. 스페이스X가 직접 모든 부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형 우주기업, 유럽의 통신 장비 기업, 일본과 한국의 부품 기업,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이 공급망 안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한국 기업이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이 확인되지 않은 그 기업을 무리하게 수혜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주통신, 위성 안테나, RF 부품, 고주파 통신 장비, 전력 제어, 반도체 패키징, 방산 통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스타링크와 위성 인터넷 생태계가 커질수록 함께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38조 원을 조달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로켓만을 위한 돈인가? 아니면 우주 통신망과 AI 인프라를 동시에 키우기 위한 돈인가? 시장은 후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미래는 발사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연결에서 나옵니다.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통신망,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자율주행, 로봇, 드론, 군사통신, 원격 산업 현장을 묶는 인프라. 이것이 스타링크가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애플만 봤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한 기업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 카메라 모듈 기업,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하나가 거대한 공급망 전체를 키웠습니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도 같은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페이스X 주가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스페이스X가 만들어내는 생태계입니다. 위성 인터넷이 커지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가 늘어나면 RF 부품이 필요합니다. 통신 장비가 늘어나면 반도체와 전력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군사와 항공, 해양,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면 고신뢰성 부품과 방산 통신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프라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기업 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기업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GPU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과 원전, 변압기가 보여야 합니다. 스페이스X를 보면 로켓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성통신, 안테나,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음 산업의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IPO 이후에도 다시 250억 달러, 약 38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브리지론 상환과 일반적인 기업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은 스페이스X의 AI 확장과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투자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방향은 로켓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AI 연결망,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공급망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장은 늘 가장 화려한 기업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의 기회는 그 화려한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스페이스X가 왜 38조 원을 빌렸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고 AI와 통신망을 연결하고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커질수록 새로운 공급망의 승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휴머노이드 혁명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와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정밀 부품을 담당할 한국 기업들의 기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늘 가장 화려한 기업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그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그 연결고리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이 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The Great Infrastructure, 위대한 인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